지난 3일 선종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광주와 특별한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5월 광주의 아픔이 채 아물기도 전인 84년 5월 광주를 방문해 광주의 아픔을 어루만진 것입니다. 교황의 광주 방문은 종교적인 감동 그 이상이었고 진실과 화해를 역설한 강론에 광주는 또 한 번 울었습니다. 20여 년 전 광주와 교황의 특별한 인연을 다시 조명해봤습니다. (4월의) 봄 햇살이 따사로이 비추는 광주시 망월동 5.18 구묘역. 올해 46살의 이세영 씨가 운영하는 5월 화원이 있습니다. 80년 5월 당시 21살의 청년이었던 이 씨는 도청 앞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차량 시위를 벌이다 계엄군이 쏜 총탄에 맞아 평생 불구의 신세가 됐습니다. 4대째 천주교를 믿는 독실한 신자였지만 이 씨는 가해자에 대한 분노로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씨는 그로부터 4년 뒤인 84년 5월 4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광주를 찾는다는 소식에 5.18 진상규명에 신락 같은 기대를 걸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5.18 광주 학살을 늘 알리고 이런 것이 추측을 좀 두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참 좋은 기회였죠. 교황은 그러나 이 씨의 기대와 달리 진실과 화해를 역설하며 가해자에 대한 용서를 말했습니다. 물론 저희들 개개인적으로 좀 더 좀 강력하니 좀 직설적 표현 좀 그래서 좀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종교 지도자로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죽은 자의 흙이 채 마르기도 전에 교황이 던진 진실과 화해라는 메시지는 당시로서는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후 5.18 진상규명 작업이 본격화됐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화해 문제도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84년 5월 3일 서울 김포공항에 교황이 탄 전용기가 도착했습니다. 광주 학살로 정권을 잡은 독재자 전두환과 평화의 전도사인 교황의 어색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오시소 먼데서 찾아오면 이 또한 기쁨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우리는 권자님의 노노 조머리에서 됐습니다. 당시 교황의 한국 방문 일정은 4박 5일. 우리나라에 카톨릭이 전파된 지 200년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종교적인 목적의 방문이라면 수도 서울에서 장엄 미사를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지만 교황은 곧바로 광주로 향했습니다. 한국 방문의 목적이 광주에 있었음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5.18 광주 민중항쟁이 발발한 지 만 4년이 되는 시기에 교황을 맞이하는 광주는 드러내놓고 말은 못했지만 5월의 상처가 깊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84년 5월 4일 오전 10시 교황의 전용 승용차인 포프스 모빌이 무등 경기장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간절히 교황의 도착을 기다리며 무거운 정막이 깔려있던 무등 경기장은 순간 감동의 물결로 넘쳐납니다. 교황은 강론을 통해 한국 근대사의 가장 아픈 역사인 5.18 광주 민중항쟁을 우회적인 표현으로 언급하며 자신이 왜 한국을, 왜 광주를 택했는지를 역설합니다. Recent tragedies
which are difficult to overcome from a merely human point of view, especially for those of you from Gwangju. Precisely for this reason, the grace of reconciliation has been granted to you in baptism. 광주 교구청에서는 유일하게 교황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이재현 씨는 교황의 광주 방문이 용서와 화해를 말하는 계기가 됐다며 당시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천주교를 믿고 안 믿고 간에 그분이 오신다는 것을 아주 대성황리에 환영을 했고 또 그분이 옴으로 해서 하나의 그 계기가 되었죠. 화해와 용서하는 하나의 그 기회로. 교황의 광주 방문은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5.18이라는 아픈 역사를 어루만지기 위해 광주를 찾은 교황의 행적은 평화를 갈구하는 전 세계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교황의 광주 방문은 안으로 쉬쉬하던 5.18 진상규명 문제가 전 세계의 창에 공론화하게 된 시발점이 됐습니다. 광주가 5.18 민주성지였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여기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었어요. 물론 부산도 잠깐 들리시고 다 그랬지만은 시간적으로 여기다가 3분의 1 정도 할애해 주신 것은 특별한 그런 의미가 있었고 천주교 신부님들 비롯한 그분들 위해서 이제 5.18 문제를 표면으로 시키고 또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처벌 문제에서도 얘기가 되기 시작했죠. 교황이 광주의 아픔을 함께 하고자 했다는 것은 교황이 택한 카퍼레이드 코스에서도 드러납니다. 청와대의 반대에도 교황은 5.18의 역사적 현장인 도청 앞과 금남로를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가톨릭 측에 심각한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교황님의 그 카퍼레이드 코스에 대해서 광주 금남로만큼은 좀 양보해달라. 그래서 코스를 유동 삼거리에서 광주 신역으로 이렇게 가서 당시의 무등 경기장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고 구체적으로 요청을 해왔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건 절대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지난 3일 교황이 서거한 이후 광주와 전남 지역 각 성당에서는 애도와 추모의 미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황을 가슴 졸이며 환영했던 그때 그 기억을 떠올리며 당시 교황의 말씀을 지금도 실천해야 할 과제로 되새기고 있습니다. 84년도 5월 4일 날 교황님께서 세례를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의 기도의 뜻대로 용서, 화해하고 정의를 실천하는 마음을 가질 때 악의 권세는 짓누르지 못할 겁니다. 독재 정권의 서슬이 벌었던 84년 5월 당시 교황의 광주 방문은 애써 종교적인 의미로만 축소됐습니다. 이제 20년의 세월이 흐르고 5.18이 국가기념일로 망월묘역이 국립묘역으로 승격된 지금 교황의 광주 방문은 상처받은 광주를 치유하기 위함이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후 5.18 진상규명과 가해자와 피해자의 용서를 향한 발걸음도 하나둘 진전됐습니다. 진실과 화해를 말하며 광주의 고통을 함께하려 한 비바파파. 이제 우리 곁을 떠났지만 분쟁과 소외 속에 광주와 교황의 특별한 인연은 계속될 것입니다.